자, 탐구 문법 1강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료를 먼저 보지 말고 탐구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으셔서 풀어보고 다 풀어본 다음에 이걸 봐도 되고 중간중간 너무 답변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해설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기 전에 이 1강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문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는 탐구하는 문법의 첫 출발 첫걸음입니다. 가볼게요. 1번 1번부터 3번까지 이 단어 쌍들이 있죠. 달, 발, 죽, 중, 남, 님. 이 단어 쌍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문제입니다. 많이 찾아보셨나요? 예. 자, 공통점. 어떤 게 공통점이에요? 눈에 바로 띄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글자죠, 한 글자. 잘했어요. 잘 찾으셨고. 또,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다르죠. 또, 이거 좀 어려운 진술인데, 자, 음절의 체계가 동일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음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번에 보통 내는 소리의 덩어리입니다. 뭐 달, 밤, 뭐 이런 것들이 소리의 덩어리죠. 그렇죠? 근데 그 음절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지금 달, 발과 같은 음절은 첫 소리가 있습니다. 첫 소리. 첫 소리는 뭐냐? 달에서 디귿, 발에서 비읍, 이런 게 첫 소리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가운데 소리가 있어요. 가운데 소리는 뭐냐? 달, 발에서는 아가 가운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끝소리가 있어요. 끝소리. 끝소리는 달, 발에서는 리을이 끝소리죠. 그러니까 달과 발은 음절의 체계가 동일합니다. 즉,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절의 체계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을 구성하는 소리가 좀 세 가지잖아. 디귿하고 아하고 리을.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인데 나머지 소리는 동일하고 하나의 소리만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쵸? 하나의 소리만 다르잖아. 하나의 소리만 다르다. 1번 문제. 이건 쓰지 말자. 하나의 소리만 다른 것을 확인하셨죠. 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소리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죠. 달과 발에서는 디귿, 비읍. 디귿, 비읍은 더 작게는 소리를 못 나누잖아. 그치? 이 디귿, 비읍이라는 이 소리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뜻이 구별되죠. 이 하나의 소리만 의해서. 그치?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탐구하고 나서 우리가 볼게. 자, 1번은 됐고, 자, 2번 한번 보자. 1번에서 3번까지의 단어쌍과 4번의 단어쌍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4번은 뭐냐면 떡과 빵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지? 한 글자죠.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뜻이 다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떡하고 빵은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쌍과는 다르게 그렇죠? 모든 소리 요소가 다 다릅니다. 첫 소리도 다르고 가운데 소리도 다르고 끝 소리도 다르죠. 됐죠? 아주 중요한 걸 잘 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3번 1번부터 3번까지 이런 단어쌍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예. 뜻이 다른데 나머지는 똑같은데 하나가 대립됩니다. 근데 그 대립되는 것이 하나만,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최소한도로 대립되는 단어의 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의 쌍을 뭐라고 할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 대립,
쌍이라고 합니다. 그쵸? 뜻이 다른데 나머지 소리는 같은데 하나의 소리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는 그러한 쌍을 설명 써볼까? 자, 나머지 소리는 같고 하나의 소리가 달라서 뜻이 다른 단어의 쌍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최소 대립쌍.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치. 나머지는 같은데 요 하나의 소리가 달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우리 요 하나의 소리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요 하나의 소리를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최소의 소리. 달밤에서는 디귿하고 비읍이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어떤 소리잖아요. 그쵸? 좀 다른 말로 할게. 보통 쓰는 말로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쵸? 예,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요게 바로 요 하나의 소리입니다. 나머지 소리는 같고 하나의 소리가 달라서 뜻이 달라지죠. 여기서 뜻을 구별해주는 요 가장 작은 소리, 그쵸?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과 발에서는 디귿과 비읍이라는 음운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죠. 그쵸? 예. 자, 조금 더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1번과 2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인가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1번 질문과 1번 쌍과 2번 쌍의 차이점은 뭐예요? 달과 발은, 그쵸? 둘 다 뭐예요? 공통점도 물으면 좋긴 하겠는데, 공통점도 한번 써볼까? 둘 다, 그치? 자음이 다릅니다. 디귿, 비읍, 그 다음에 기역, 이응이죠. 차이점은 첫 번째 1번 쌍에서는 이 자음이 어디에 사용됐다? 첫 소리에, 그쵸? 서로 다른 자음이 사용이 됐다. 그 다음 2번은 끝소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첫 소리에, 또 어디에? 끝소리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1, 2와 3의 차이점은 뭐냐? 1번과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1, 2번은 뭐예요? 네, 자음이 다르고 3번은 모음이 다르죠. 그쵸?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은 뭐가 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음은 첫소리와 끝소리에 사용될 수 있고 여기 모음은 그쵸? 어디에? 가운데 가운데 그쵸? 소리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나머지 소리는 같은데 하나의 소리가 달라지죠. 뜻이 달라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작은 소리를 하나의 이 가장 최소의 이 소리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음운이 된다. 그리고 보니까 음운은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는데 자음은 첫소리에, 자음은 첫소리, 끝소리에, 그리고 모음은 가운데 소리에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5번도 1, 3과 같은 쌍으로 볼 수 있을까? 5번, 요 5번도 1, 3하고 같은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을까? 요건 최소 대립상이 아닌데 요것도 최소 대립상일까? 이걸 한번 탐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암내하고 감내 감내는 뭐지? 감내가 아니고 담내로 합시다. 담내, 암내, 담내.
감내한다. 감내로 볼게요. 감내 그냥 둡시다. 예.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뜻이, 자, 선생님,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가 같고, 아하고 미음이 같잖아요. 맨 앞에 있는 이응과 기응만 다르잖아요. 이응과 기역만 다르니까 요걸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발음해 볼게요. 발음이 같죠? 예. 요거 해볼게요. 아하고 앙은 발음이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이응은 첫소리에서는, 첫소리에 사용된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음가가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소리의 최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응은 첫소리에서 이게 이응이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소리에서 이응은 음가가 없어서 의문이 아니고 이 이응은 어디? 그쵸? 끝소리에서만 음가가 있어서 음운이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요거 이해되나? 자, 그럼 요거를 해서 위에 걸 고려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암내는 음절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암자만 해볼게. 해볼까? 암자는 가운데 소리 플러스 끝소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는 안 쓸게. 그 다음에 감내는 첫소리 플러스 가운데 소리 플러스 끝소리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두 단어는 음절의, 그쵸? 구성,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음절의 체계가 동일한 가운데에서 하나의 소리만 달라야 되는데, 이 암내와 감내는 소리의 구성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이런 이유에서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내용이 쌓여가면서 조금 복잡해지죠? 7번 1, 2, 3 그리고 5가 아니고 이건 6으로 바꿔야겠다. 그렇죠? 6과 같은 쌍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6과 같은 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빠졌군요. 하나 문제를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요거 선생님 거는 너희들 학생들 거는 이게 다 한 다음에 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6도 그러면 1, 3과 같은 쌍으로 볼 수 있을까? 자, 6번 눈 요거하고 요거 최소 대립상 즉 6번도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6번 눈을 짧게 발음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되죠. 그리고 요 표시는 요거는 이 눈에서 뭐를 우를 길게 발음하라 라는 뜻입니다. 눈에서 이렇게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요걸 길게 발음하면 요건 뜻이 뭐가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요 눈이 되잖아요. 그쵸? 뜻이 달라지죠? 요거를 우리가 1번, 3번과 같은 최소의 대립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최소의 대립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최소의 대립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최소의 대립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머지 요소는 다 같고, 요거는 무슨 소리? 긴 소리가 아닌 짧은 소리고, 요거는 긴 소리죠. 즉, 소리의 길이, 나머지는 같고, 소리의 길이만, 그쵸? 다르죠. 그러므로 이것도, 뭘로 볼 수 있다?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그러면 1, 2, 3번부터 6번과 같은 이런 쌍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자,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요거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꿀까요? 네, 조금 바꿔서, 요렇게 요거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쵸? 자, 8번 문제. 1번과 3번 붙일까? 요거와 6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뜻을 그쵸? 교별해주는 그쵸? 소리의 최소 단위 즉 전부 다 음운을 그쵸? 확인할 수 있는 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좋은데 하나 더 써볼까?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뭐다? 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단 하나의 소리만 달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러한 단어의 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번부터 3번까지는 뭐 기억이면 기억, 리을, 그쵸? 그, 르 이렇게 1, 3번은 전부 다 뭐예요? 각각 1, 3번은 그 소리를 각각 소리의 마디로 나누어서 발음할 수 있죠. 요 단 하나의 소리, 그쵸? 디귿, 비읍, 뭐, 기역, 이응, 이 이런 것들은 요 각각의 소리 마디로 나누어서 디귿만, 비읍만, 기역 혹은 이응만 따로 발음할 수 있죠. 그쵸? 여기서 발견한 단 하나의 소리는 소리로 나누어서 발음할 수 있는데, 자, 6번 여기 누운할 때 요 소리의 길이는 소리의 길이 특히 길게 한 이 장음은 긴 소리를 장음이라고 합시다. 길게 내는 이 소리 길이 이 요소는 어떻게 그쵸? 음절과 앞 모음이라고 할까? 앞 모음과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 소리의 길이만 따로 발음할 수 없잖아요. 소리의 길이만 따로 발음할 수 없죠. 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자, 우리 몇 번? 자, 9번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에서 6과 같은 쌍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뭘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뭐를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음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자, 음운은 또 1번부터 3번까지 음운처럼 그렇죠? 마디로 나누어서 소리 낼 수 있는 음운이 있습니다. 이런 음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합니다. 다시 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분절음운.
마디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음운이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린 또 다른 말로는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라고 하고, 이 음소에는 살펴봤듯이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6번과 같은 단어는 단어란다. 6번과 같은 이 음운, 즉 소리의 길이라는지, 소리의 길이도 이제 음운이 되잖아요. 뜻을 달라지게 하니까. 그런데 이 6번과 같은 소리의 길이는 마디로 나누어지지 않고 모음과 함께 발음될 수 있죠. 예. 좀 마디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비분절 음운은 다른 말로 운소라고 하죠.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음운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1, 2, 3, 6과 그쵸? 요거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쵸?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음운의 개념, 또 음운을 찾을 수 있는 최소 대립상, 그것을 통해서 음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운에는 마디로 나누어서 소리낼 수 있는 음운과 모음과 함께 붙어서 소리낼 수 있는 비분절 음운, 즉 운소와 음소와 운소가 합쳐져서 음운이다 라는 개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탐구 자료는 이런 최소 대립상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그러면 음운을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서 발견한 음운은 뭐냐? 전화의 최소 대립상은 진화네. 그쵸? 전화의 최소 대립상은 진화입니다. 여기서는 뭐와 어와 이를 발견했네. 그쵸? 노래와 최소 대립상은 나래입니다. 여기서는 뭐와 오와 그쵸? 오와 그 다음에 에라는 1번 쌍을 통해서 이런 모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춤에 해당하는 최소 대립상은 없죠. 자, 2번 볼게요. 구리하고는 뭐예요? 구리하고는 머리죠. 그래서 우하고 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다하고는 수도죠. 아하고 오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실하고는 구슬이죠. 그래서 이하고 을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리하고는 없네요. 이렇게 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3번 깔하고는 쌀이죠. 쌍기역과 쌍시옷. 그리고 여기 하나 쌍기역은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를 두 번 하면 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쓰도 마찬가지예요. 낼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쌍기역과 쌍시옷은 하나의 음운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초소의 최소 대립상 뭡니까? 조소죠. 치읓과 그 다음에 지읒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리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음운이다 라고 홍보했죠. 자, 구두하고 뭐죠? 구두하고 고도는 아니잖아요. 고모도 아니고 구두하고는 최소 대립상이 없습니다. 부모하고는요. 부모 최소 대립상이 없네요. 조선을 했잖아요. 부부하고는요. 부부도 없네요. 추수도 없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구두하고 고도도 없잖아요. 그쵸? 없습니다. 고도하고 고모. 맞네요. 고도의 디귿하고 고모의 미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질즈하고는요. 질즈. 어디 있어요? 질즈. 질즈하고는 없네요. 딘즈하고 질즈는 아니잖아요. 그쵸? 몇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 요소가 다르잖아요. 그쵸? 딘즈하고는요. 딘즈 없네요. 귀조하고는요. 귀조 없는데요. 쓴저 있어요? 쓴저도 없는데. 길서 이거 뭐 문제가 잘못됐나?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지우고 요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사항은 문제가 선생님이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의문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강 의문에 대해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나요? 네. 1강 의문의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